말해도 괜찮아. 사람은 대부분 중요한 말은 정작 꺼내지 못하고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위해서는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자신이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 때 자신에 대해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해 누군가 물었을 때 정작 본인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게 됩니다. 만약 약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첫째, 보통은 내색하지 않거나 뒷담화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둘째, 침묵을 합니다. 이 방법은 소극적인 대처이지만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셋째, 이중 언어로 표현을 하는 돌려서 이야기하기입니다. 넷째, 말하는 타이밍을 놓쳐 축소해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면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관계 맺음을 하며 소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일 경우에는 너무 진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관계 맺기는 새로운 나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숨겨진 창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가장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적 능력, 출생 순위, 아니면 경제적인 안정, 또는 그날의 기분? 관계 맺기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생 순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들은 책임감이 있고 감정을 잘 통제하고 성실하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고 걱정이 많습니다. 첫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들은 형제들 사이에 낀 둘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은 기본입니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경쟁 구도에 민감합니다.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고독감을 느낍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공평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막내는 편안한 양육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동인 경우에 그들은 여유를 갖고 있고 관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업 성취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출생 순위에 대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으로 성에 따른 고정관념 역시 작용합니다. 여자는 조신해야 하고 결혼 후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가정일의 대부분은 여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든든해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남녀 간,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 적당한 보폭을 맞추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관계 맺음을 출생 순위 외 생애 주기적 관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 늙어 죽을 때까지 유아기, 아동기 또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겪고 중년 후반이 되면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간의 관점으로 관계를 바라본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관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거저 주어질 것은 없습니다. 노력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본인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해피하려고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각 개인이 서로 간의 진정한 동료가 되어 자신에 관해 진정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신과 나, 즉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이야기를 할 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나와 상대방이 살아온 세월, 그 히스토리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그 속에서의 나의 성장기 등을 서로 나눌 때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음 지도 그리기입니다. 서로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지도를 그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이 과정으로 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나도 몰랐던 것을 정리하고 이야기하며 상대방과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당신이 생각하는 훌륭한 어른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노벨상 수상자나 역사 속의 대단한 인물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존재로서 나에게 잘 공감해주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치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내가 힘들 때 적당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주위의 사람에게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지. 거창하진 않지만 소소하고 꼭 필요한 관계에서 바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민폐라는 생각에 숨기고 혼자 참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해보세요. 저 역시 지극히 한정된 관계 안에서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솔직한 대화 속에서만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